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용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그 노자 도덕경 재해석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그 얼마 전에 조술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노자 도덕경을 과거 그 노자 도덕경이라 하면 왕필본이죠. 갑본, 백서 갑본과 을본, 왕필본을 비교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보자 해가지고 책을 저술하였습니다만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노자를 읽게 된 것은 때는 상당히 오래됩니다만은 과연 노자가 말하는 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도를 깨우칠 수가 있는가, 이거 한 10번 읽어가지고 도를 깨우칠 수만 있다면 진짜 가성비가 좋은 거죠. 아니면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도저히 이 책을 읽어서는 그런 어떤 그 비법이 나오지 않아요.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노자 도덕경 재해석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자 도덕경에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백서본이 발견이 됐겠죠. 마왕투에서 백서본이 발견돼 가지고 백서본이 갑본 을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왕필본이라고 해서 왕필이 주석을 노자 조한 왕필본인데 좀 틀려요, 사실은. 그래서 이 왕필본을 가지고 그동안에 이거 텍스트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갑본 을본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뭐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본, 을본, 왕필본을 비교해서 해석을 하면 좀 더 노자의 도에 대한 해석이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해설을 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은, 자 볼까요? 노자는 그 왕필본을 기준으로는 도덕경이라고 있죠. 도덕경. 근데 백서본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덕도경이라고 합니다. 덕도경. 덕이 먼저 나와 있어요. 백서본에서는 덕경을 먼저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81장으로 분류하고 있는 도덕경의 서술 체계가 1장부터 37장까지는 도경이고 38장부터 마지막 그 81장까지는 덕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왕필본을 기준으로 해서 도를 먼저 서술하고 덕을 나중에 서술했다 해서 도덕경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덕이 한꺼번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도에 대한 설명과 덕에 대한 설명이 나눠져 있다. 근데 과거 백서본에 보면은 덕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 있고 도에 대한 설명이 나중에 나와 있다. 이거 81장도 막 순서 없이 나와 있는데 이걸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장에 가면은 두 장이 한 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해석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 노자 도덕경이라는 말 자체가 노자를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돼 있죠. 자, 우리가 볼까요? 왕필본에서 도덕경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는지, 혹은 81장을 구분하는 것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도덕경이 유행했던 한나라에서 변형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현학이 아주 풍부했기 때문에 도덕경을 숭상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의 경전으로 만든 시도가 있죠. 그때 왜냐면 80일, 9980일이니까 주역의 64기에 맞춰서 도덕경을 양해수인 9를 2분위 뽑으라 해서 9980일로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양현이 쓴 태연경이라는 책 주역을 변형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보면은 81개로 만들었습니다. 노자 백서본에서는 81이라는 숫자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인데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년을 지배해온 노자 왕필본, 즉 도덕경을 기준으로 백서본의 내용과 비교 분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노자 백서본이 시대가 앞서 있다 하더라도
지난 2000년을 풍비해온 노자 도덕경 해석과 분석을 기준으로 그동안에 그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노자의 도덕경의 편명과 편차례를 그대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왕필본이래요. 왕필. 우리가 노자 도덕경 왕필본이라고. 왕필이 노자주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작 시간에는 그 왕필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왕필이 노자의 그 도덕경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점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를 모르고서는 사실 노자 도덕경 자체가 왕필본이니까 이 노자 도덕경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필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고 왕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도가도 비상독 명가명 비상명을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왕필이 어떤 사람이냐, 왕필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를 보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필입니다. 왕필이 후는 보사죠. 왕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사. 이 왕필은 그 위진남북조 시대죠. 위진남북조 시대니까 한나라가 멸망을 하죠. 한나라가 멸망을 해서 삼국지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삼국의 나라가 이제 싸움을 하는 삼국지 시대가 있다가 이것을 이제 조조의 아들 조빈가요가 통일해서 위나라가 됩니다. 위나라가 되고 그 또 거기에는 책사로 있던 사마이가 쿠데타를 해서 진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조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진나라가 망해가지고 남북조라 그래갖고 아주 많은 나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어떻습니까? 농민들이 아주 그냥 너무나 힘든 시기인 거죠. 원래 그 한나라 농민 반란이 시작돼서 삼국지가 싸움이 일어나는데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현실 도피, 정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랄까요, 아주 경멸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고 또 그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도 그 현실 도피적인 철학이 많았죠. 그래서 이때 당시를 현학이라고 합니다. 현학. 자, 이때 당시에 그 220년에 태어나서 249년에 죽어갖고 24살에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하여튼 왕필이라는 사람이 아주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0살 때부터 노자를 외웠다는 거예요. 노자를. 10대 초부터 노자를 머릿속에 넣고 다니고 주역을 갖다 다 외웠다는 거예요. 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한나라의 한당 유학의 그 논어, 맹자 다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그 친구인데, 그래서 그 10대 후반에 쓴 게 바로 노자주입니다. 이 노자주를 10대 후반에 썼다. 말로는 그건 뭐 확실히 모르겠어요. 언제 썼는지 모르겠으면 이 사람이 그 노자주를 달았죠. 노자가 우리가 오천자라고 보면 이 사람 주는 만자입니다. 만자. 그러니까 약 한 2배. 그러니까 별로 주라고 하면은 이게 막 많이 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도 그냥 적게 달았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 글자를 아껴야 되거든요. 아껴야 돼요. 그리고 그 노자에 대한 그 전체적인 설명을 한 노자지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노자지략. 아마 이게 번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주역주는 주역의 64개에 대해서 64개 있죠. 건곤감리 64개에 대해서 좀 줄을 달았습니다. 이거 줄을 많이 달라는데 이것도 우리 번역되고 요거는 주역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는 주역의 공부 방법에 관한 책을 주역 양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 논어주, 뭐 맹자주 썼다는데 이거는 아직 제가 보기엔 이거 없앤 것 같아요. 나중에. 왜냐면 사실은 이때 당시에 모든 이 학문이
한나라의 한당 유학을 갖다가 이게 한나라의 유학을 받아 이게 당나라로 넘어가는 와중에서 우리 그 송나라의 주자 선생이 이 왕필은 유학의 적통이 아니라 해서 유학의 적통에서 제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자가 한번 걔 엑스페 쳐버리면은 뭐 거기에 따르는 옛날 학자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스승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스승이 아무리 나쁜 이론을 폈다 하더라도 스승을 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잘못 만난 거예요. 할 수 없이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자기가 독자적으로 팔을 만들기 전에는 그냥 그 스승이 틀려도 그냥 맞다고 하고 있는 거가 옛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자에 의해서 유학의 정통에서 쫓겨난 그런 왕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 왕필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왕따가 돼버린 겁니다. 이 이유로. 그 왕따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계속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노자의 이 사람이 그 해석을 하는 기본이 뭐냐면, 노자가 말하는 도는 바로 주역의 원리다 하는 얘기예요. 주역의 원리. 즉, 이게 뭐냐면, 복희 씨가 그 역을 만들고, 했다는 그 복희 씨의 핵심이 역 아닙니까? 노자는 도다는 거죠, 도. 공자는 주역에서 원형이적인 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웅은 태연경에서 현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이고 주된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노자로 해서 주역을 해석하는 겁니다. 노자로 주역을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유학의 적통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 후대의 문제고, 이때 당시에 이 왕필이라는 사람이 주역에 대해서 쓴 게 주역주가 있어요. 주역주는 64개에 대해서 줄을 다른 것이죠. 줄을 다른 것이고, 주역 양례는 주역인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주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 이거는 뭐 주가 아니죠. 근데 주역에 보면은 64개가 있고 계사주가 있습니다. 계사가 있어, 계사. 그 계사에 대해서는 그 후에 나온 한강백이라는 사람이 이 왕필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계사주를 씁니다. 계사주. 그러니까 주역주는 주역주와 주역양례와 한강백은 자기는 보완을 하는 계사주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학문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배를 갖다가 혹은 스승을 갖다가 엑스페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주역이 완성이 되는 거죠. 주역이 64개와 계사주까지 했으니까 주역이 합쳐져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그 당태종이 이제 그 오경정이 만드는 거죠. 주역의 공영달로 하여금 이제 이걸 시켰는데 이거 주역 정의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역이다의 주역 정의 이렇게 되겠네. 우리나라에서는 주역 정의를 잘 보이고 있지 않죠. 여기도 안 보고 여기도 안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주역은 주역전이다. 주역전이. 주역전이라는 건 뭐냐면 주역전이라고 해갖고 정의천 선생. 정의라고 하죠. 정의천. 호가 이천입니다. 그래서 정의천 선생. 그 다음에 주역 본의 해가지고 이건 주자 선생. 주희라고 하죠. 주희가 쓴 주역 본의와 정의천이 쓴 역전을 합쳐가지고 주역전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송나라 때. 그래서 사실은 이 정의가 취설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이거 다 지금 왕필에 다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아무리 그 주자가 이걸 부인하려고 해도 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자도 나중에 노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했는데 이게 다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연결된 사람들. 그래서 주자가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는 주역 전의로 해가지고
이걸 보다 보니까 아유 이거 하나 보기도 어려운데 이거 보겠어요. 그래서 왕필에 대해서는 그냥 그 노자의 줄을 다른 젊은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노자가 어떤 사람이냐? 노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죠? 노자 이론이 중요하겠죠, 이론이. 자, 노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치의설입니다. 치의설. 즉, 천부무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한자라는 거는 이 상이죠, 상. 그림입니다, 그림. 그래서 이 그림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건 그러면은 용이죠, 용. 곤하면 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때 당시 그 저기 그 왕필이 이런 그 의미를 어떤 이런 의의를 끌어낸 겁니다. 이 의의를 건은 강건하고 곤은 온유하다 이런 식으로 의의를 끌어내고 그래서 건을 용이라고 하는 건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건이 말모냐 온유하다. 그래서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의를 중심으로 해서 고전을 해석하게 됩니다. 즉 노자의 그 도덕경도 이런 의미로서 해석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에 주된 이론이 되는 것이죠. 이 취설은 그때 당시에는 전부 이해를 이 그림 한자는 그림이다. 지금도 뭐 한자는 그림이니까 이거 그림으로 해석을 하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문학자 중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99%가 이제 이걸 취상설이라고 합니다. 취상설. 상을 가지고 해설하는 취상설. 그러니까 이제 이 취상설에서 뭡니까? 이게 해방시킨 거예요. 이 노장, 저 왕필이. 그래서 동양 철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지금 뭐 그 후에 모든 동양 철학은 왕필의 치설이에요. 이 상 가지고 해석 안 합니다. 이 상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사주팔자 볼 때 해석하죠. 상 가지고. 그래서 사주가 낮은 학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상용하고 말로 해석해 가지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 어떻습니까? 지금 사주에서 보면 나무목 하면은 목 기운 하면은 이게 나무 아니에요? 큰 나무. 뭐 갑이 큰 나무고 을은 작은 나무고 을은 뭐 이렇게 두리두리 올라가는 뭐 덩굴 같은 거고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을은 뭐 누가 옆에 큰 나무가 있으면 좋고 뭐 귀인을 만나면 좋고 이런 식의 아는 학문은 이제 로우 레벨이죠. 로우 레벨. 이때 당시에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그 왕필이 해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상철학에서 해방을 시킨 대단한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여기 망상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의를 구하면 의를 알게 되면은 상을 잃어버리라. 상을 의를 알면 상을 잊어버리라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은 통발을 본다. 이거는 저기 장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장자의 어디인가요? 외물편. 장자의 외물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고기를 잡은 통발을 버린다. 유명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취설이 그러니까 왕필의 철학적인 그 어떤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효위주설입니다. 일효위주설. 주역과 노자의 해석은 뭐 틀리지만 이 일효위주설에는 이 만물은 너무너무 다양한 거죠. 이게 뭐 그리고 어느 것이 중요한지 어느 것이 안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나는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 틀리죠. 그래서 이제 인간사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이런 인간사는 하나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원칙이 도라는 거죠. 이게. 그런 그 도의 이 지배를 받는데 이거 이제 노자 지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노자 지략.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어떤 것을 찾을 때 이 어떠한 사건이나 사물에도 메인 포인트에 하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요즘에 문제가 되는 천화동인 한번 볼까요? 자, 천화동인, 이게 동인입니다. 이게 동인계인데 여기는 6위가 있죠. 여기 이거는 초효, 2호, 이게 6위, 93, 94, 9호, 3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에 있는 요게 바로 1효가 된 거죠. 요게 이 효가 이 전체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건 주역에서 혹시 다음 기회에 보면 제가 이제 주역도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이 왕필 주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왕필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정도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궤변설입니다. 궤변설은 모든 것이 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자, 모든 것이 변하면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쭉 변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한데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때. 적시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때가 중요한데 거기서 우리가 이 어떤 철학이라든가 뭐를 시작을 할 때는 인간의 human affairs, 인간사로부터 인간사가 중요한 거죠. 인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철학이죠. 그래서 인간사로부터 철학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그런 궤변설. 궤변이랑 아닙니다. 이 궤라는 거는 이 그 주역의 궤가 변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마우스를 잘 못 다뤄서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다음에 패드를 쓰게 되면 좀 잘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무위본입니다. 무위본설이라는데 무가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에서 시작한다. 이게 지금 이 모든 것이 무에서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제 주자가 얘기할 때 주자가 이제 주도니하고 주자가 얘기할 때 태극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태극에서 시작한다. 어떻게 해요? 안 맞잖아요. 이게 태극을 부정하는 얘기예요. 태극은 없다. 근데 이제 주자나 주도니는 이제 태극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무위본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적통 주역 해석이라든가 적통 육아 원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주역의 도덕경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보겠습니다만 이러한 그 네 가지가 취하다. 즉 취의설, 이려위주설, 궤변설, 적시설이라고도 하죠. 무위본. 요거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도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 도를. 이거 뭐 이론이 뭐 중요합니까? 내가 뭐 이론을 뭐 100가지 알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론을 어떻게 이제 만약에 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거는 뭐해서 10년 고행 바칠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은 6년 고행했지 않습니까? 6년 고행. 6년 고행을 해서 깨달음이 없었어요. 부처님이. 그래서 고행을 끝마치고 보리수나무에서 일주일 동안 6일간 있는데 깨우쳐 버렸어요. 자, 도를 깨우치는 거는 한순간이라는 얘기죠. 이걸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도를. 이게 노자 지략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신비한 지혜에 의해서만 취득된다. 이 명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명리학 할 때 명리는 이런 거죠. 추명학이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생명 명리학인데 이거는 밝을 명입니다. 밝은 이치를 통해서 즉 신비한 지혜라고 하죠. 신비한 지혜를 의해서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거 노자는 혈람이라고 장자는 심재라 그러기도 자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경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신비한 지혜로 도덕경에서 도를 구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도덕경 10번 정도 읽을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덕경을 공부하게 된 것이고, 어렴풋이나마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